대표님, 그저께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를 개원하는 날 예, 직접 만나셨잖아요. 제 옆자리였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180이거든요. 저는 뭐 상세한 논평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한 1, 100,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뭐 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 조사 받고 오셨죠. 예, 전주지검에 아침 9시 반에 가서 그 점심 먹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2017년, 18년 그 시기에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역 국회의원인데 중진공이란 공기업의 이사장이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그 이상직 씨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에 채용해 주었다. 검찰이 3년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째 하다가 일단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저는 국법을 준수하는 그 아주 모범 시민 아닙니까? 오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제가 할 얘기 하고 나머지 거는 제가 제 말을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술 거부하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위를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위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됐잖아. 그러므로 사위가 받은 월급은 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국 대표가 조민 장학금 600만 원, 그 600만 원을 조민 씨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돼서 뇌물죄다. 한박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 막혔는데 검사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 이상직 씨가 그 중진공 이사장 갈 때 검증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대통령 관점에서는 장관 또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씁니다. 근데 중진공 이사장은 정말 수백 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모 씨의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자리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고 저도 있었고 또는 뭐 조인호 인사수석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은 적이 없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서서방 좀 챙겨줘 라고 할 사람 같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사수석한테 전화해서 우리 서서방 챙겨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기 형이 청와대 근처도 못 오게 가족들 아무도 못 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검찰도 그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뭐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인사회의란 게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사위 이름이 나왔다면 모두가 다 얘기를 했겠죠.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 사위가 월급을 받은 만큼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아.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긴 한데 저희 딸내미가 장학금을 200만 원 3번, 3학기에 총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금으로 공개 수여를 했습니다. 몰래 300만 원을 밀어준 게 아니라 장학금 수여식에서 줬는데 저를 어떻게 기소했나 하면 딸내미가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제가 600만 원을 안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덜 쓴 만큼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재판 법정에 가장 중한 범죄가 모니터에 뜹니다. 조국 제 이름이 있고 뇌물죄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그 모니터에 뜨거든요. 조국 뇌물죄. 네, 언론 보도에서 뇌물 등 피의자로 제가 됐어요. 물론 저는 그건 무죄가 났습니다. 검찰이 하는 걸 보고 조국
한테 썼던 논리를 그대로 쓰는구나. 그렇지. 너무 사실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조국 대표한테 적용했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다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받은 거거든요. 역사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다.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되는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써먹는 것 같고요. 자식의 장학금으로 부모가 기소된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은 무죄 났고. 예, 예. 지금 똑같은 걸 써먹는 건데 그러면 뇌물범이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문재인, 뇌물 등 혐의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전 못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못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조국은 건드렸지만. 아니 대표님도 똑같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때 논리. 저는 이제 고립무원상 관련해서는 청문회 위원이었으니까 자녀 유학권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그건 왜? 그러셨어요? 김용현 클리. 예. 근데 물가를 잘 아는데 어바인이라는 곳이 훨씬 비싼 했던 말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NPT를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탈퇴하는 순간 NPT 가입 모든 나라부터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무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도 중함고지요. 지난번에 나오셨을